인류의 오랜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한 번도 완벽한 세상이었던 적은 없었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온도가 2도 올라간 세상이 3도 올라간 세상보다는 훨씬 낫단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당장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행동해야 하고요.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매달 기후위기 관련 책 한 권을 선정하는데요. 7월에는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를 읽고 있습니다. 저자이신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홍수열 소장님 모시고 쓰레기 제대로 버리는 법과 자원순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부터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요. 변화가 있기까지는 또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쓰레기는 쌓이고 있고 당장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패스트 패션에 탐닉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회용품 대신에 재사용 용기를 쓰려는 노력들을 우리가 좀 더 의식적으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를 줄여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리듀스가 가장 우선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고품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죠. 재사용이거든요. 제품의 수명을 늘려서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사용이 되도록 함으로써 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을 줄이자. 이게 이제 재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마지막이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을 잘하고 그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잘함으로써 소각이나 매립되는 양을 줄이고 다시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을 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듀스, 리유스, 리사이클, 이게 3R이잖아요. 이 3R의 원칙에만 조금 더 충실하더라도 쓰레기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완화가 되겠죠. 네. 저는 특히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로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이나 포장으로 식사를 하면 한 끼만 먹어도 플라스틱 용기가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최대한 깨끗이 씻어가지고 분리배출을 하려고 하는데 기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게 또 쉽지가 않고요. 어느 정도의 상태로 버리는 게 좋을까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완벽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기준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플라스틱을 어떻게 재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 수 있을 만큼 최대한 세척을 해서 버리는 게 맞는데, 배달 용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물 자국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최대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국물 자국이 좀 남아있더라도 저는 분리배출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배달 용기는 이제 PP 재질이에요. PP 재질은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고 다 검은색으로 재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문제가 안 돼요. 아, 컵라면 용기의 국물 자국은 그 스티로폼 재활용이기 때문에 스티로폼은 흰색만 재활용해요. 네. 그러니까 국물 자국이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배달 용기는 PP 재질이라서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름기라든지 그 국물 자국 같은 것들이 좀 남아 있더라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정도. 네. 네. 그렇게까지 빡빡빡 닦아서 버릴 필요는 없다. 세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안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무슨 그러니까 분리배출 결벽주의 역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예. 또 저는 궁금한 게 페트병 버릴 때 병 뚜껑은 따로 버려야 하는지 아닌지 요것도 궁금하고 샴푸처럼 펌프가 있는 마개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페트병 마개의 경우에는 마개만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마개를 뗀 다음에 그쪽으로 버리면 돼요.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울환경연합의 플라스틱 방앗간이나 제로웨이스트 매장에서 병뚜껑 따로 모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에는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닫아서 배출하시면 돼요. 마개는 HDPE 재질이거든요. 재활용이 굉장히 잘 되는 재질인데 마개를 떼서 그냥 버리면 부피가 너무 작기 때문에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쓰레기로 버려지죠. 근데 닫아서 배출하게 되면은 페트병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재활용을 할 때 마개는 물에 떠요. HDPE 재질이라서. 네. 근데 페트병은 자르면 무거운 플라스틱은 물에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물에 씻을 때 마개는 뜨고 페트병은 가라앉으니까 분리가 돼요. 쉽네요, 분리가. 그러니까 각각 네. 재활용이 되는 것이니까 페트병 마개까지 재활용하도록 하려면 이제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되는데 그냥 닫으면 안 돼요. 페트병을 발로 밟아서 압축한 다음에 마개를 닫아줘야 돼요. 네. 그냥 닫아버리면 안에 공기가 차서 압축이 안 돼요. 네, 네. 그리고 페트병 마개가 재활용되니까 마개 고리도 재활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개 고리를 뗄 필요가 없어요. 그렇네요. 이것도 너무 그냥 지나갔던 부분인데 너무 잘 알게 돼서 오늘부터는 이렇게 버리면 될 것 같고, 샴푸처럼 또 펌프가 있는 마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펌퍼가 있는 마개의 경우에는 이전에 그 펌프 마개에 그 쇠로 된 스프링이 있어서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페트병 재활용 업체에서 파쇄를 할 때에 그 쇠로 된 스프링이 스프링 나와서. 때문에 네. 이렇게 파쇄를 할 때 칼날이 상하니까 아. 이게 들어오면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했죠. 그래서 쇠로 된 스프링이 있는 그 샴푸의 마개는 그 쓰레기로 버려라. 마개를 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 그렇군요. 요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뭘 사고 비닐봉투에 담아왔는데 봉투에 옥수수 전분으로 만들어서 생분해가 된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실제로 이거 잘 분해가 되는 거 맞겠죠? 그러니까 분해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 그 우리가 환경에 투기를 했을 때 음. 그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가정에서 옥수수 전분으로 된 비닐을 가져와서 투기하진 않잖아요. 디산에 버리지는 않잖아요. 네. 그 한강에 가서 버리지는 않잖아요. 다 분리 배출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분해가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쓰레기로 배출할 때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네. 재활용이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우리가 가정에서 배출하는 비닐의 경우에는 이게 태워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용도로 재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닐로 배출할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큰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굳이 그렇게 생분해성 비닐을 써야 되는 거냐라는 이야기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을 테죠. 그렇군요. 오늘 새로운 걸 많이 알아갑니다. 자, 오늘 낭독할 부분은요, 책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중에서요, 88쪽과 97쪽의 내용을 방송인 안현모 씨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용기에 묻은 음식물이나 세제처럼 안에 내용물이 남아있을 땐 어떻게 하나요? 화장실에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버리는 것도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버린 물건을 보면 그 사람의 숨은 인격이 드러나 있거든요. 재활용품을 깨끗이 버리는 태도는 필환경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교양입니다. 어차피 재활용되는데 왜 깨끗하게 버려야 하냐고요? 우선 재활용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우리가 버린 물건은 재질별로 선별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과정마다 모두 사람 손을 거칩니다. 그러니 음식물이 묻은 채로 배출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위생 환경이 나빠져요. 위생을 위해 일회용 물티슈까지 쓰는 이들이 재활용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게는 음식물이 묻은 용기를 내놓는다면 너무한 행동이죠. 재활용품 선별장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곰팡이가 날아다닙니다. 저는 쥐 사체도 봤습니다. 대충 싸맨 똥기저귀와 비닐봉지에 담긴 족발 뼈다귀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선별장 작업자들이 걸리는 직업병 중 하나가 손톱 곰팡이인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위한 배려가 절실합니다. 다음은 재활용 비용을 줄이고 재생 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물질이 많으면 재활용 공정 중 세척 비용이 증가하고 완전히 씻기지도 않거든요. 특히 고추장이나 된장통은 시간이 지나면 내용물이 딱딱하게 굳어 용기에 들러붙죠. 재활용 업체 분들 이야기로는 세척해도 잘 안 떨어진다고 하더군요.
정말 이런 된장 하고 욕이 나옵니다. 세척이 제대로 안 되면 재생 원료의 품질도 낮아져요. 고품질 원료는 깨끗한 분리 배출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상태로 버려야 할까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보는데요. 내용물을 버리고 세척하기는 기본이고요. 샴푸나 세제,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이 많이 남았다면 내용물만 따로 덜어내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용기는 세척합니다. 떡볶이를 담은 비닐봉지나 컵라면 용기처럼 씻어도 빨간 자국이 남는 경우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낫습니다. 색깔 있는 스티로폼을 배출하다 경비원에게 혼난 적이 있어요.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컵라면 용기를 버릴 때도 혼이 났는데 왜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안 되나요? 요즘 분리배출하는 날 스티로폼을 버리다가 혼난 얘기를 심심찮게 듣곤 합니다. 사실 색깔 문제입니다. 앞서 페트병도 투명한 경우 외에는 재활용 가치가 낮다고 했죠. 스티로폼은 대부분 백색입니다. 재활용하면 하얀 재생 원료가 나와요. 만약 흰색 말고도 다양한 색이 있다면 색깔별로 원료를 만들 수 있을 텐데요. 문제는 양입니다. 백색 외의 스티로폼은 양이 적은 탓에 별도로 분류해 재활용할 조건이 안 됩니다. 게다가 유색 스티로폼이 백색 그룹에 섞이면 A급 재생 원료가 B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못 내놓게 하는 겁니다.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 재활용이 막힌 거죠. 기능상 특별한 이유가 아닌 마케팅 목적으로 색을 입히곤 하는데요. 백색 외에 다른 색 스티로폼은 처음부터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아예 생산을 금지하는 등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컵라면 용기에 라면 국물 자국이 남은 경우는 햇빛에 노출해 국물 자국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빨간 국물 자국이 남는 건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지용성이라서 물로는 세척이 잘 안 되는데 햇빛을 받으면 분해되거든요. 그래서 물 세척이 아닌 햇빛 세척을 하면 하얀색 스티로폼으로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살리자는 공익 광고를 보면요. 비쩍 마른 북극곰이나 황폐해진 숲이 나오곤 하는데요. 그런 장면 때문에 이 환경 운동의 이유가 마치 북극곰 살리기로만 느껴지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인류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를 살리기 위한 생존법인 것이죠. CPBC 라디오 기후특집 낭독 공동의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내일도 이어집니다.